엄청난 피해를 주고 끝난 장마 뒤에 연일 폭염으로 어르신들의 쓰러지는 소식이 뉴스에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이런 증상을 많이 겪을 텐데요. 덥고 갈증나니까 자연스럽게 시원한 음료나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하루 종일 찬 음료를 찾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다가도 깨서 소변을 보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계절적 특성으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주 이런 증상을 겪는다면 정말 불편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 피곤을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40세 이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는 걸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야간요라는 건데 밤에 자다가 한 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난다면 야간요 증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야간요 환자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야간요는 매우 흔하기 때문에 보통은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어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어난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데요. 그리고 한 번 깼다가 바로 잠들지 못하면 그때서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실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야간요 증상은 40세 이상의 남성의 약 69%와 여성의 76%가 밤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걸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70세 이상의 남성은 50%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밤에 적어도 2번 이상 일어난다고 하고 노인의 약 80%에서 거의 100%까지 야간요가 발생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간요가 왜 일어나는지 예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야간요 증상이 시작되면 자다가 깨서 소변 보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자주 깨기 때문에 수면량이 줄고 수면이 분절되게 됩니다. 더구나 한번 깨면 바로 잠들지 못하는 분들은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잠자다 깨는 야간요 증상 중 한 번 정도 깨는 사람은 20에서 30% 정도, 2번 이상 깨는 사람은 40에서 50%, 3번 이상 깨는 사람들은 60에서 70%까지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게 되면 7-8시간 동안은 하루 소변 생성량이 약 20%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속 장기들도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변 생성도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소변량이 이렇게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의 소변 때문에 잘 깨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밤에는 소변 생성량이 줄어야 되는데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둘째, 소변을 저장하고 있는 방광에 적거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당뇨병이 있거나 소변을 조절하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도 야간요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이뇨제와 같은 약물을 섭취하는 경우에 소변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독 밤에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다리 부종, 다리에 부종이 심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심하게 부종이 있는 사람은 자려고 누우면 다리 쪽에 몰려있던 부종이 다른 신체 부위로 재배치가 되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부종이 잘 생기는 심장병이나 신장이 문제가 있는 경우 야간요 증상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원인이 되는 다리 부종을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생체 리듬이 변동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잠잘 시간이 되면 생체 리듬이 꺼져야 되는데 생체 시계가 켜지게 되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밤에 소변 생성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나이 들어 방광 용량이 감소해서 소변을 보려는 욕구가 증가되는 야간요 증상도 있습니다. 또는 요로 감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에 결석이 생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방광 용량이 감소돼서 야간요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가 있으면 야간요 증상이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중에 상기도, 즉 혀뿌리의 근육에 긴장도가 떨어져서 기도를 막게 되는데 뇌가 반복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수면 장애를 말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있는 환자의 약 50%에서 야간요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80%에서 야뇨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인은 기도가 막혀서 산소 수치가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하게 되면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억제되어서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야간요 증상을 줄이고 빨리 치료해야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챙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잠자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시간에 소변을 많이 만드는 술이나 이뇨적용이 있는 커피의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수면 중에 다리 부종으로 인한 소변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일이나 휴일에도 일정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을 위해 멜라토닌 호르몬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자기 1~2시간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게 꿀잠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한 운동을 통해서 야간요 증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혀 운동인데요.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운동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혀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원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좋은 운동인데 앞서 말씀드린 야간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80%가 야간요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예는 기도가 막히면서 흉곽에 음압이 생깁니다. 음압이 생기면 심장에 들어오는 피는 많아지고요. 나가는 피가 적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심장과 폐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즉,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박 나트륨 이뇨인자 분비가 촉진이 되면서 소변 배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랑 코골이는 야간요에 정말로 안 좋은 질환입니다. 오늘의 혀 운동은 야간요와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3개를 다 고치는 운동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운동은 혀를 앞니 뒤쪽에다 붙이는 겁니다. 앞니 뒤쪽에다가 혀를 말아 올려서 딱 붙이면 됩니다. 뻐근하면서 긴장이 올 겁니다. 혀뿌리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뻐근할 때까지 하면 좋습니다. 10초 이상으로 하실만 하면 더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혀가 콧등을 닿는 운동입니다. 혀를 길게 쭉 내밀어서 콧등에 닿게 10초 동안 유지해주세요. 다음에 세 번째는 혀를 턱 밑에 닿는 운동입니다. 혀를 길게 내밀어서 턱 밑에 붙이고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네 번째는 혀를 양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혀를 길게 앞으로 내밀어 왼쪽으로 이동하고 10초를 유지하고 반대쪽으로 또 똑같이 반복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혀를 내밀어 동그랗게 마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를 유지해줍니다. 여기까지 모든 운동은 혀뿌리 근육의 운동입니다. 혀뿌리 근육 위치는 턱 밑에 목 쪽이 뻐근히 긴장이 돼야 효과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당장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 하루에 10회 정도 계속해서 3개월 정도 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운동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효과는 꼭 보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야간요의 원인과 혀 운동을 통한 치료법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중간에 말씀드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호르몬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안 되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이전 영상에 수면에 좋은 영양제를 다룬 영상이 있으니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